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속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 말할 곳을 찾다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20대 후반에 창업을 해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나름 성공해서 큰 어려움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이밍도 좋았고 운도 좋았고 여러모로 상황이 좋아 성공을 이룰 수 있었죠.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의 고민은 바로 부모님의 사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업이 잘 되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받고 그 땅을 팔게 되어 소위 말하는 졸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부모님이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배고플 일만 없으면 그게 행복이라며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고 검소하신 부모님은 돈이 생기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돈은 돈을 부른다고 했나요? 그건 아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돈을 불리고 싶은 부자들의 마음을 대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이라도 벌기 힘든 돈을 한번 만지시더니 더 큰 돈을 원하셨습니다. 부동산이다 뭐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건물과 땅의 정보를 긁어 모으고 다른 부자들한테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 값비싼 사치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명품이 아니면 입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살던 작은 집도 추억이 가득한 구멍가게도 전부 팔아버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차도 새로 뽑고 할 수 있는 사치는 다 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말려도 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이미 돈귀신이 쉬어버린 부모님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기는 당하시지 않으시겠지 하고 저는 제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선자리가 생겼다며 저에게 선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 저는 아직 제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물쭈물하시며 설명을 하시는데 들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을 더 불릴 방법을 찾던 중 부동산계 거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킬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이랑 제 연봉을 말하면서 우리 딸 어떠냐고 애가 참 야무지고 괜찮다며 둘이 만나게 하면 안 되냐고 했다는 겁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대단해도 딸을 파나 돈을 더 불리려고 한다니 제가 화가 나서 부모님께 돈 된다고 딸도 파냐고 내가 물건이냐고 나 그 선자리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부자로 살다 가는 게 평생 소원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선만 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고 우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꿈쩍도 안 했지만 제 동생이 언니가 가서 확실하게 거절하고 오면 부모님도 다신 안 돌아오실 거야. 그냥 얼굴만 보고 나와도 되잖아. 언니가 안 가면 내가 나가야 돼 하는 겁니다. 동생은 늦둥이라 아직 대학생인데 거의 40대가 다 돼가는 아저씨랑 맞선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냥 나가서 거절만 하고 돌아오자 마음먹고 부모님께 가겠다고 대신 가서 거절하고 올 거니까 그 뒤로는 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알겠다고 한 번 나가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스케줄과 그쪽 남자의 스케줄을 조절해 약속 날짜를 정하고 맞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 적당히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니 상대가 먼저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리 들은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키 크고 헌질한 남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제 눈에 보인 건 키는 170이 될까 말까 하고 비쩍 마른 남자였습니다. 혹시 웨이터가 자리를 잘못 안내해 준 건가 싶어 그 남자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제 선상대가 맞더군요. 어차피 거절할 거니까 외모는 상관없다 싶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종일관 싱글거리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억지로 나온 맞선 자리에 상대방 외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관심사도 비슷하고 취향도 겹쳐 대화 상대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한다며 집에서 억지로 내보낸 거였다고 합니다. 서로 어른들 생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로 아직은 일이 더 좋다고 뒷담 아닌 뒷담을 하며 우리는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서로 변호를 교환한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결혼과는 상관없이 종종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놀자고 하면서요.
그 남자랑 저는 부모님께 이제 원하는 대로 맞선 자리를 나가줬으니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그 남자와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쌓여 나중에 사귀는 사이까지 갔고요. 저는 제 사업으로 바쁘고 남자친구도 야근이 잦아 서로 시간 내기 힘들었지만 카톡이나 영상통화로 연락하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덧 그와 사귄 지 3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가 좋다고 어차피 매일 만나지 않냐고 결혼하면 돈만 깨지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한 집에서 지낼 수 있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더 오랜 시간을 볼 수 있다며 열심히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에 크게 메리트를 못 느껴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또 결혼 얘기가 나올까봐 각자 집에는 찾아가지 않기로 했는데 말이죠. 웬 남자가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찾자 부모님은 신이 나서 남자친구냐 결혼할 사람이냐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집에는 서로 가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말한 결혼 이야기가 진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집안까지 들어온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저와 사귀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에 화가 났지만 부모님 앞이라 싸울 수도 없고 해서 부모님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 방으로 가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서로 집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왜 결혼 얘기를 꺼낸 거야? 라며 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전에는 결혼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그래서 찾아왔지 하는 겁니다.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그에게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일하고 싶어.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왜 마음대로 생각하고 집까지 찾아와? 하고 따지자 그는 결혼하면 일 못해? 결혼해도 일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 왜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건데? 이제 결혼 생각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잖아. 이러는 겁니다. 아니 결혼 생각이 있는 건 남자친구뿐이고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저런 말을 한다니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더 얘기하면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고 부모님한테 인사만 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부모님이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신이 나서 음식을 잔뜩 준비하셨더라고요. 한가득 요리를 해놓고 남자친구에게 사위라고 부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렇게도 좋을까 싶다가도 마음대로 결혼을 진행하려는 남자친구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는 부모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대학이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자취를 한다고 그날 집에 없었던 동생의 귀에도 얘기가 들어갔는지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결혼은 평생 안 한다더니 집에 남자까지 데려오고 웬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나 아직도 결혼 생각 없어. 그냥 사귀는 사이인데 제멋대로 집에 찾아와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했습니다.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뒤로 얘기는 해봤어?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는 건 동생뿐이다 싶어 동생에게 그 뒤로는 서로 바빠 카톡이나 통화만 했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그때 일을 사과하라고 했는데도 막상 결혼하면 나도 좋아하게 될 거라는 말뿐이라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제 말을 들어주던 동생이 혹시 그 사람 언니한테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은 부모님이 부동산 거물이라고 소문이 난 데다가 남자친구 본인도 좋은 직업에 돈도 많이 버는데 저한테 뭐 얻을 게 있나 싶어 야 자기 집도 잘 사는데 나한테 뭐 타갈 게 있겠냐?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가? 그럼 왜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졌지? 하며 저와 같이 고민해줬습니다. 이런 동생이 언니 일이라고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게 귀여워 맛있는 걸 잔뜩 사주고 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생겨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에 일 때문에 꺼내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싸우겠다 싶어 그냥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만 하고 넘어가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한참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동생의 말이 생각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항상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말하는 건 남자친구였는데 정작 비용을 내는 건 전부 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사장이다 보니 제가 계산하는 게 당연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자친구를 떠봤습니다. 자기, 나 오늘 카드 안 가져왔는데 자기가 계산 좀 해주라. 라고 말하고 눈치를 슬쩍 보고 당황하더니 어떡하지? 나도 카드 없는데?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카드는 차에 있었다면서 제가 대신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갑 챙기는 걸 까먹은 거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번으로는 모르는 거니까 몇 번 더 남자친구를 떠봤습니다. 현금을 내야 하는 가게에서 현금이 없다고 하거나 비싼 식당에서 요리를 먹고 저는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한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도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다던가 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던가 하는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쯤 되니 이 남자가 내 돈을 노리고 만나는 건가 의심스럽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부모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때 아들 장가을 한다고 결혼할 여자 찾는다고 하던 그 부동산 건물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 사기꾼 새끼 말도 마. 부동산 건물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말만 철석같이 밀고 너한테 손도 보라고 하고 정보 좀 얻으려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전부 사기꾼이었대. 이러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향한 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때 선본 남자는 진짜 아들 맞아? 하고 물으니 나중에 사기꾼인 거 다 들키고 나서 한 번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냥 아는 사람 아들 아무나 내보낸 거라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돈 잘 버는 사장이란 소리를 듣고 계속 절 만나면서 이용했던 거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때부터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것도 결혼하자고 한 것도 전부 제 돈을 노리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가서 따지면 제 시간과 돈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와는 결혼하는 척하고 식장에서 쪽을 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허세도 좀 있고 사치도 심한 편이라 누구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들 앞에서 쪽을 주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나 그에게 자기가 계속 결혼하자고 하고 멋대로 집에 찾아오고 해서 솔직히 마음은 상했는데 많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대로 결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기뻐하며 그런 가까운 시일에 자신의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그의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와 먼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의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화려한 옷에 진한 화장을 한 성격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 그의 아버지는 단정한 옷에 엄해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두 분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님이 그래서 언제 결혼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서로 바쁘니까 둘 다 시간 맞춰야 해서 빨리는 힘들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자네 사업한다고 했나?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집에서 애나 보고 남편한테 내줘놔야지. 결혼하면 당연히 사업은 접을 거지?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결혼할 건 아니지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일을 그만둡니까? 제가 기분 상한 티를 내자 남자친구가 최대한 좋게 말하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걸 듣고만 있던 어머님이 너 사업하니? 돈 좀 버는구나? 그럼 혼수로 집 한 채 해와. 호호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처음 본 사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어머님도 농담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의 표정이 싹 변하면서 농담이라니? 그럼 넌 돈도 잘 번다는 애가 귀한 우리 아들 데려가면서 집도 안 해오려고 한 거야? 그 돈 어차피 결혼하면 다 우리 아들 건데 그게 아까워? 이러는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전 도저히 표정 관리를 못할 것 같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도 크게 당황한 모습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왜 그래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가졌던 미안한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더 있다가는 싸우기만 할 것 같아 분위기가 조금 정리되자 바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를 쫓아온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집 해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도 알지? 그냥 기선제압 하려고 그러신 거야. 이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아들 여자친구 소개받는 자리에서 기선제압을 한다고 제 돈이 다 자기 아들 거라니까 지불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도 세워둔 계획이 있으니 알겠다고 하고 그날은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을 정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놈의 기손제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것을 빌미로 이것저것 요구를 해오더군요.
집은 물론이고 차도 모자라 시부모네 가게도 제가 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였습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결혼식 비용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돈 잘 버는데 저만 다 내면 자기 면이 안 서죠. 집이랑 결혼식 비용은 자기가 하고 차랑 혼수는 내가 할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지만 아마 나중에 저한테 내라고 할 게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어 저는 철저히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신부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영상으로 이때까지 남자친구가 저를 속인 증거들과 그의 부모님이 저에게 한 막말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 조사하다가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에 넣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재생되면 좀 팔리겠죠? 제가 가장 충격받았다는 사건은 바로 그에게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요. 심지어 그 여자는 저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둘이서는 저를 세컨드라고 부르더군요. 심지어 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저를 봉이라 칭하며 오늘도 봉 덕분에 공짜로 밥 먹음. 지갑 가져오는 거 까먹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서 겁나 편해. 맨날 속는데 얘 바보 아니야? 하는 내용의 카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해준 명품 시계나 구두 벨트는 전부 팔아서 둘이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선물 어디 갔냐고 하면 어디서 구해온 짝퉁을 보여주면서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장을 나오기 전에 둘러보니 그 여자가 와 있더군요. 얼마나 뻔뻔하면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곳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신랑 입장이 시작되고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구석에 숨어 영상이 제대로 틀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틀어지고 그 남자가 저에게 한 짓들이 밝혀지자 식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그 남자를 욕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른 하객들은 저희 다 알바고 그나마 부른 제 지인들은 제 복수를 알고 있어서 미리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확인한 후 그 길로 통신사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 그때 있는 대로 망신을 당한 그 가족은 도망치듯이 식장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지인들에게 사기꾼인 게 다 소문이 났고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대기업이라고 소개한 그 직장은 어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한테 한 말 중에 사실은 한 톨도 없었던 겁니다. 제 복수가 성공해 통쾌하고 짜릿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제 돈만 보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니. 다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저를 아는 지인들에게는 떠벌리고 다닐 일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 몇 명만 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사기꾼 조심하세요.